노베이스들도 바로 실력자가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객관식 점수가 빵빵빵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이 한 달 남았다, 제 앞에 찾아왔다,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벌써 600명이 되셨어요. 와, 600명이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제 공모법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벤트 한번 진행해봐도 되겠죠?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공부법을 여러분의 공부 계획에 적용을 해서 댓글을 주시는 분들께 제가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필독이에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셨던 그 공부법으로 성과를 내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 공부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다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뭔가 헤매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 공부법을 딱 추천드리고, 나 믿을 수 있어? 진짜 내 말 들을 수 있어? 라고 제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겠대. 그럼 제가 이 방법들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성적이 빵빵빵 상승하고 결국은 다 성취를 해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정말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갔고 객관식이 150개인데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았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합격을 하려면 150개 중에 한 105개에서 110개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넌 내 말 들을 거야? 이 말을 먼저 물어봤어요. 듣겠대.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하겠대. 오케이, 알았어 해서 제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돼 라는 확신을 줬고요. 결국 그 친구는 변호사 시험에서 110개 정도를 받았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 수업만 딱 듣고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공부법만을 활용을 해서 딱 그것만 맞다고 해요. 이 방법을 통해서 5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한 7, 8개월 만에 100점을 맞으신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부법은 반드시 통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 공시생들이 보는 게 이제 국가직 시험이거든요. 국가직은 매년 4월경에 있습니다. 이날을 디데일로 설정을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우는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생분들,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4월경에 있습니다. 4월. 자, 4월경에 있다고 하면 촬영하는 시점은 8월, 그리고 4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큰 틀에서 보여드릴게요.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디데이입니다. 이날은 그냥 다 쏟아내는 날입니다. 수업이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붓고 마지막 입대 가서 싹 비워내고 오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걸 보겠다라는 자료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과목당.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시험장에 막 바리바리 책 다 막 싸들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자료만 딱 간결하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디데이가 설정이 됐다. 그럼 그 전날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목이 총 5개라면 뭘 봐야 될지 시간을 배분해서 어떤 걸 볼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행정법이다. 이거를 이 시간 동안 한 2-3시간 되겠죠? 이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을 분량으로 압축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위해서요. 그 전 한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3일 동안 자, 여러 과목들을 다 배분하면서 문제 풀면서 행정법을 마지막에 결국 2-3시간 안에 1회독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정법 마스터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 안에 1회독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 3일을 위해서 그 전 일주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요 3일 동안 이 봐야 될 양을 또 정리합니다. 자, 7일이 됐다. 그 전부터는 이제 한 달 단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일, 3일, 7일이면 벌써 이때 벌써 4월입니다. 3월. 자, 3월 한 중순 이때부터 이제 한 달 역순으로 가. 그러면 2월 중순까지 가죠. 이 한 달 동안 결국 이 바로 전 7일 동안 1회독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2달이면 12월 중순까지 이 단위를 끊어서요. 이때 또 이 한 달 동안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중순 단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8월이라고 하면요. 보통 겨울시험경에 보통 심화 강의라든지 기본 강의 마무리를 다 들으면서요. 최대한 공부하셔야 되고 보통 11월, 12월 이 중에 기출문제를 돌리면서 거의 완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이 디데이를 향해서 이 단계로 땅땅땅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보통 계획은 여기 역순으로 세우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조금 미진했던 하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날 가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시험장 가서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수험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공부법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계획을 세우실 때 D-Day를 설정하고 D-Day 하루 전에 뭐 볼지, 그리고 D-Day 그날 가서 뭘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이 과목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볼지 7일, 그다음 한 달, 두 달 이 과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베이스들도 바로 실력자가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거예요. 기본 강의는 보통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기출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노베이스라면 기본 강의를 더 들으셔야 돼요. 그 시간에. 친한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법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로스쿨에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1년 만에 공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방대한 민법 기본 강의를 3번 연속으로 들었대요.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치사한바가 되게 큰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본 강의 하나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처하는 거예요. 정말 노베이스라면 기본 강의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우쳐지고 이해되거든요. 같은 말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노베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문제 풀거나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 강의 하나 이것만 여러 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2배속 이상으로 들어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강의를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면서 강의를 틀어놓는 거예요. 꼭 다 듣지 않다면 그냥 일상에서 음악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정말 노베이스 분들도 정말 단기간에 실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이 한 달 남았다, 제 앞에 찾아왔다,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어느 정도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걸 전제를 할게요. 저는 딱 5년치 기출 문제를 다 뽑아올 겁니다. 풀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또 풀어요. 거기도 틀린 게 나와요. 사람이 그거를 처음엔 힘들지만 어떻게든 반복을 계속 돌릴 겁니다. 그러면 분명 기본 강의 듣고 뭔가 헤매던 친구가 뭔가 잡혀있는 느낌이 바로 들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객관식 점수가 빵빵빵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객관식은 정말 점수가 빵빵빵 뛰어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5회독을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돼요. 이제 20일 남았죠?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시킬 거예요. 머릿속에 좀 객관식이 선명해집니다. 다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늦게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2-3달 전엔 봐. 제발 이 영상을. 한 달 너무 늦잖아요. 첫 번째 영상 때 말씀해주신 공부가 아니라 수험을 해야 된다는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수험이죠. 공부와 수험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점수를 한두 개 더 맞추는 거, 이게 더 초점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극약 처방, 정말 마지막 정말 안 되는 사람 심폐소생 하는 방법은 5년치 기출 문제를 무한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험 시간, 그 시간대에 집중을 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밤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보는 시험이 오전이라고 한다면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시험 보는 그 순간에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집중력이 딱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겁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거나 아니면 오지도 않는 그 불안한 미래에 있어 버리면 인간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이 여기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글자들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여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전에 안 해서 어떡하지? 시험장 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재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요 생활 습관만 잘 갖추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수험 생활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